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7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특히 저 이렇게 이사를 오고 네, 지금 처음 왔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네, 일단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으시고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다행히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살아남은 황희두입니다. 다들 요즘 소개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희두님이 안 계실 때 사회를 연습을 좀 했는데 뭐 제 혼자 진행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그래도 희두님이 있는 게 아무래도 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때 했던 얘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찬이님 근데 사회 잘 보셨는데. 맞아. 잘 보셨어요. 그 이번에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청국장 팀에서. 그렇죠. 이사 기념이죠. 맞아. 네, 우리 찬호님이 소개를 해주신다고. 네, 그 어디다 비춰야 되나요? 네. 네, 그 푸른 나무님 팝 아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예, 저희 이제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 가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이사 기념. 다시 MC 한번 해보겠다고 네, 이런 포부를 또 밝히셨는데. 네, 내년 총선 때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네. 올해 중선. 올해.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다음 총선 때. 그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그럼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희두씨 안 할 거예요? 저 하죠. 당연히. 굳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3주 만인가요? 그렇죠. 3주, 그죠? 4주 아닌가? 3주인가요? 예, 거의 1년 네. 만인 거. 이제 그만큼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네. 조금 가식적이에요. 네. 저도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네. 아무튼 요즘 다들 어떻게 마스크는 잘하고 다니세요? 저는 주말에 이렇게 마스크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빼고 할 예정인데 다들 안 챙기셨어요? 저도 가방에 있는데 당연히 갖고 왔죠. 그래요? 꼭 저렇게 마스크를 꼭 이렇게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이럴 때일수록 그 기침할 때 항상 소매로 가리고 마스크를 해야 다른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세 분도 마스크를 잘- 하셨는데 기침할 때 소매로 가린다는 건 아니 마스크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하면- 의심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마스크가 되게 중요하죠. 그 현재 그 정부에서 오늘자로 몇백만 그 560만 장인가요? 지금 정확히 네, 기억이 안 나는데 580만 장? 몇 장인가 예. 이게 풀었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마스크로 공격을 되게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현재 정부에 대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 어떻게든 마스크 가격도 못 잡는데 거기에 부동산은 어떻게 잡냐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가 말도 안 확장되는 걸 되는 보면서 진짜 이거는 궤변이에요, 지금 궤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쵸.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우리나라 언론이 좀 너무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잘한다고 칭찬해달라는 건 절대 아닌데 지금 외신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해외에서도. 그쵸.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 뭔가 흠집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걸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네. 그러니까 외신에서 프랑스, 뭐 이탈리아, 미국 할 것 없이 네. 맞아요.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안에서 더 뭐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쵸. 안에서 잘한다 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그 타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렇죠. 예, 결론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뭐 BBC, 뉴욕 타임스, 맞아요. 뭐 워싱턴 포스트 맞나요? 네. 뭐 네, 그런 네, 그쵸. 해외에 진짜 그 리스트를 아예 공신력 모아놓은 게 있는. 있던데 한 10개가 넘는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00건을 훌쩍 넘는 막 맞아요. 하루에 15,000건씩도 네. 검사하잖아요. 네.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셨어요? BBC 뭐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언론 뭐 조, 중, 동 뭐 이렇게 있는데 딱 그런 것만 봐도 네, 좀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중립을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중요할 때는 중립을 지키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도 아직도 그 지역 명칭 넣어서 신문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소무전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WHO에서도 권고를 그렇게 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참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중간 중간에 뭐 코로나 20도 한 번씩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분은 그거 항상 업데이트를 좋아하는 분이어갖고 네, 좀 빠르게 19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20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다시 수정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네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요즘 매일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매일 근데 쏟아지는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끄고 나서 그 사이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는 도중에 또 기사 떴던 것들뿐만 아니라 조금만 기사를 안 보면은 이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특히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어제였나요? 최근에 그 기자회견.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아, 네, 저는 뭐 그거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 생각합니다. 줄 요약 한 명씩 예. 이렇게. 진보의 워너비 아이템이 이니 시계가 있다면 이제 보수의 워너비 아이템 많이 시계가 있다. 그쵸. 이 시계로 또 엄청나게 많은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시계다 가짜다 진짜다 이런 걸 떠나서 굳이 그 시계를 차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 본인이 몰랐겠어요. 일부러 절을 할 때 그렇죠. 보여주려고 맞아, 그렇게 맞아. 긴 팔로 입고 나왔으니까 이제 절을 할 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조차 네, 다 보여서 제 킹리젓 가심에 의하면 이거는 100% 의도한 시계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본질을 자꾸 흐트려 놓는 것 같아요. 진짜 가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시계를 왜 차고 나왔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는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어느 순간, 보세요? 아니 그 기사가 그러니까 이 시계가 부각이 된 후부터 갑자기 이 상위 그 랭크되는 기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기사들이 어느 순간 다 가짜 뭐 중고나라에 뭐 49만 원 올라온 이런 걸로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그걸로 프레임이 또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거 보면서 이 본질을 계속 신경 써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일종의 경고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감히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아, 여기서 나를 얘기를 지켜라. 여기서 얘기 다 하면 두 분 아, 그런데요? 아니 더 저는 그럼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다 해놓고 맞아 다 해놓고 아니 얘기 다 해놓고 근데 왜 우리의 길을 죽여? 아닙니다. 얘기하고 싶을 수도 아니 있지. 네 그러면은 그 달타령님은 아 저는 그 선글라스 바꿨네요. 맨날 받고 있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봤는데 솔직히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그 댓글에서도 되게 웃긴 게 너무 많게 맞아요. 써주시더라고요. 진짜 한국 네티즌 천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 진짜. 노래 보셨어요? 아 그거 최악의 민족이야 우리. 그러니까요. 그런 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봤었거든요. 신천지에서 뭐 110만 원씩 돈을 걷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 댓글로 거기다가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냐고 그런 얘기도 올려주시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티즌들의 그런 풍자회의학이 정말 돋보이는 네. 이만희 씨
아파 보이지 않았어요? 약간 정상적인 사고 진지하게 진짜 정상적인 사고 안 돼 보이시죠? 아 근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진짜 많았어요. 콜레라라고 막 예, 하고 그래. 콜레라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고 뭐 맞아요. 음성인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음성이 양성이 뭔지도 예, 그래서 그 실세가 따로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최후의 김평화 씨, 만찬처럼 네.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신천지. 네. 거기서 실세들은 다 숨어 있고 음.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아무 사리분별 아. 못한 사람 내세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비선 실세가 그쵸. 아. 그쵸. 그 옆에서 계속 귓속말하던 그 김평화 씨도 네. 지금 계속 뭐 24시간 뭐 붙어 있다 엄청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 변상욱 대기자님이 또 전문 기자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이번에 그런 거 분석하신 그런 말씀들 보면서도 뭐 시계의 과시용이다 이런 맞아요. 말씀도 하시고 맞아요. 이 지금 박정희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맞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편으로는 진짜 되게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맞아요. 어떻게 이게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또 저는 좀 놀랬던 게 그 현장에서 백은종 선생님하고 같이 크게 목소리 내시던 분 네, 그 심지어 그 피해자 마이크를 어머니. 안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도 그게 완전히 그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근데 그 사연을 보면 또 되게 가슴 아프고 또 충격적이잖아요. 그 따님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네, 맞아요. 내 딸 이렇게 좀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막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천지. 예, 보통 근데 사실 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거에 낚여.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도 처음엔 그랬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다 보셨죠. 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 네. 저는 그 신천지 분들의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믿었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번 분이 계기가?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알던 영생하신다는 분이 왜 저렇게 그런 마스크까지 하고.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죽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말이 네. 깨진다는 게 아니 깨지는 게 죽지 않는 이상은 옆에서 그렇게 솔직히 귀도 안 들리고 마스크 쓰고 검사 받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일반인인 게 다 상식적으로는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한다는 걸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라질 때까지 계속 믿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게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신천지에서 뭐 신천지끼리는 신천지를 욕하는 때 맞장구를 쳐도 그게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까도 내가 까 이건가? 아니,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 선의의 거짓말? 예. 뭐 그런 저 포교를 위한 거짓말이기 네네.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거는 그럴 때는 정색하고 이만이 영생 불가했을 때 표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천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검증하는 뭐 간별법. 욕해 막 네. 이만희 땡땡. 땡땡땡. 근데 해도 개땡땡 욕해. 한다고 하지 않아요, 막. 예, 예.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할수 있다. 거기까지 할 근데 수 있다. 영생 불가는 정말 그건 안 표정이 된다.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냐면 본인도 근데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딱 그 얘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반응을 했잖아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막 별로 그냥 반응이 그냥 평이한데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되게 막 흥분하면서 막 반응을 보이고. 영생 얘기요. 그때 옆에서 그분이 차단했잖아요. 맞아요. 김평화 씨가. 질문 대답 질문도 안 해준다고. 아니라고. 예. 그런 거 보면서 전 되게 이 배후에 있는 그 사람들 간의 또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 밤에 오후에 바로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맞아. 바로 또 거기 출동하셨죠. 가서, 심지어 또 그 드라이빙스루 그거 보셨죠. 네. 그거 사진 보면서 아니 그 신이라고 한 사람이 거기 차에서 검사 받고 있는 그 사진 한 장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되게 웃기면서도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특히 이 정치계에 큰 뭔가 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막 그 한나라당에도 실제로 개입했다는 이거는 뭐 팩트니까요. 팩트니까 그런 정황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당원들 막 이렇게 모집도 하고 동원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박근혜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표창장 받았던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그것도 나왔죠. 진짠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표창장 받을 만한 일을 하고 표창장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좀 근데 했으면 자원봉사 좋겠다. 같은 거를 해서 약간 의례적으로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맞아요. 그거 그쵸? 자원봉사는 되게 크니까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 그거라 봐요. 이번에 그 새누리당명을 지어줬다는 거 그 고소했잖아요. 네, 네. 미래통합당에서 맞아. 그리고 그쵸. 시계도 지금 가짜다 뭐 진짜다 네.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게 설령 가짜라고 하면 그 사람부터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따님 표창장 그 조작됐다면서 완전히 그 들쑤셔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방역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윤석열 검찰이. 아니 그럼요. 언제부터 그 그거는 수사기관이 질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가. 맞아. 언제부터 이렇게 방역에 신경을 썼는지 전 정말 그 진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회에서도 사실 좀 주위의 친구들 있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던가 문재인 정부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의 반응 혹시 좀 보셨어요? 아, 네. 요즘. 제가 그 주말에 결혼식 친한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갔었는데 뭐 들어갈 때 당연히 체온 검사도 하고 마스크 쓰고 계속 결혼식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와. 그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제 옆에 앉은 분도 뭐 중국인 폐쇄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갈 정도로 되게 그 중국인 폐쇄라는 프레임이 되게 강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패닉 상태에서 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퍼짐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나 서울과 뭐 대구, 경북을 지자체장들에 대한 그런 걸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을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이 오면서 거기서도 반박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도 외국보다 잘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막 이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그 그러게요. 상황이네요. 근데- 두 분은 주위에 좀 어땠어요? 근데 저 주변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아직도 중국인 입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지금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중국인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이번에 유학 중국인 들여보낼 거 풀어놨다. 죄송합니다. 취소. 아니요. 친구분들이 그랬다는 네, 거예요. 친구분들이. 근데 제가 말을 어. 잘못한 거예요. 이거. 인용을, 네. 인용을. 네, 근데 그 중국인 입국에 대해서 왜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어젠가 엊그젠가 유학생 중에 한 명 나왔잖아요. 네네. 확진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거는 신천지의 문제인 건데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이 그쵸. 이렇게 지금 최대한 빠르게 검사를 하고 있고 막을 만큼 막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잘 아직은 정리 못한 건데 이거는 언론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봐요. 이 원인. 죄송한데 이게 마이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뭔가 저기로 가는 얘기를 이거를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얘가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왜? 딱 여기에 이렇게 아, 네. 옆쪽으로 하면 좀 멀어지는 느낌. 네. 예, 아무튼 네, 네. 제 주변에서는 아예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나 모르겠는데 마스크 써야 돼? 약간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아예 진짜 동떨어진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는 그 반응을 본 거였는데 사실 그때 권영진이나 미래통합당 이제 대구시장. 네, 대구시장도 그렇고 뭐 황교안, 나경원 이런 이제 그런 네임들이 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소독약 아스팔트에. 뿌리면서 예. 네, 막 바퀴 소독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땐 그거 되게 뭐 하는 거야 저거 방역업체 맡기면 되지 쟤네들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그 막 엄청 막 이쪽 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쇼잉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저쪽 편에 있는 그 반응을 봤는데 보니까 눈물 난다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방역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직접 나서는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스팔트에 뿌리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주위의 반응은 어땠어요? 주위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 관심이 없어요. 음. 아예 진짜 아예 그냥 떨어진 뭘 잘 모르는 정도. 저도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 프로게이머 동료들 중에 좀 유명한 동료들이 있어요. 게임 잘하고 다 좋은 분들인데 그 방송을 통해서 아까 특정 지역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 동료들도 있었고 또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저를 이제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 여전히 그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게 저희들 사이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그걸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아까 많아요. 말씀하셨듯이 네, 많아요.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런 걸 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또 저쪽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뭔가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그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하다 보면 이 문재인 정부를 또 헐뜯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총선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을 거라 보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가 팽팽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뭐 뭉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그쵸. 상황에서 뭐 잘한다 못한다가
그러니까 중도가 점점 사라지고 뭔가 좀 선명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쉽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각 지자체장들을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뭐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더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투표율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이나 고령층, 그러니까 60세 이상 고령층이 좀 투표를 꺼려한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되게 뭐 정부에게 악재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이른 감이 있다. 근데 이번에 문정부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이 앞질렀잖아요, 며칠 네. 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하게 봐요, 이런 전염병 사태를. 항상 근데 뭐 이렇게 부정과 긍정이 뒤바뀌면 항상 언론에서 뭐 드디어 골든 크로스다 뭐 항상 그런 식이어서 네, 항상 바뀌니까. 항상 뭐 막 드디어 골든 크로스 부정이 긍정 앞질러 맨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아마 되게 언론 쪽에선 좋아하겠지만 언론 쪽, 그렇게 잘 될까? 언론 쪽에서 좋아하는 쪽이 있으니. 좋아하는 쪽이 있겠지만 네, 좀 더 지켜볼 만하다. 지켜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당내에 계신 분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이런 걸 또 얘기를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생색낸다 그러고 또 계속 또 그렇다고 막 안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게 서서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을 이제 좀 우선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결국에는 서서히 이제 잡혀가는 그림이 나올 거란 얘기도 좀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맞아.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지금 한 지난 한 달부터 한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여태까지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실제로 타격을 받은 건 맞잖아요. 이게 뭐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탓을 다 떠나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이제 그걸로 총선 앞두고 공격을 하지 않을까. 계속 경제 타령하면서 벌써 그냥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또 경제 그렇죠. 어떻게 할 예. 거냐. 지금 당장 대정부 질문 같은 것도 보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런 걸 지켜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뻔하게 가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거에 많이 낚였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이겨내려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피곤하더라도 그리고 막 진짜 더러우니까 그만 관심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최민희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 중도층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같이 함께 이걸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지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새날이나 이런 방송에서도 정말 매일 방송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큰 힘이 되고 나중에 그 역사에 이런 순간들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뭐 미통당 의총이었나? 거기서 뭐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거기서 예. 엄청난 기회니까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잡고 싶은 게 맞나? 코로나를 아닌 정말 것 이렇게 같아요, 진정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나? 이거를 통해서 경제 폭망론까지 가면은 우리가 총선에서 이런 정치적 계산기를 뒤에서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나라 국민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잡으려고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정말 마음 먹으면 누구 하나 이렇게 그렇게 잘 되게 하기는 되게 어려워도 망하게 하기는 쉽다잖아요. 정말 그런 근데 곳곳에 구멍을 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 지자체장들은 정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찬우님 말씀하셨던 게 그 돌발 영상 그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거 약간 자막이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왜냐면 뭐, 확실히 예.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 아무튼 그들이 어쨌든 계속 같이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어쨌든 계속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건 그런 맞죠. 발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실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도 전 사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질릴 것 같아요. 이대로 이런 정쟁으로 계속 이용되는 걸 보면 국민들도 총선을 앞두고 이 모습에 조금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3.1절 날 차이나 게이트 실검 뜬 거 보셨어요? 네네. 저도 어느새 조선적이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막 팩트 체크하신 걸 보면서 저도 그런 걸 알아보고 해서 영상 올렸는데 그날부터였죠. 그날 새벽에 이 일베에 찍혀가지고 좌표가 찍혀가지고 처음에 막 그 실효율가 막 1000개가 넘고 어느 순간 이게 근데 압도적으로 이게 역전이 됐어요. 지금 거의 실효율가 10,000개 가까이 돼가고 댓글도 수천 개가 아마 그 필터링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데 거의 10,000개 가량 달리고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걸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그 단어라든지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비슷한 것들이 겹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정말 충격받았던 건 제가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갑자기 막 민주당원이라면서 엄청난 걸 찾은 것처럼 야 황희도 알고 보니까 민주당원이네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집에 TV가 없으신가? 황희도 알고 보니까 쌀밥 먹어. 약간. 그러니까 황희도 알고 보니까 뭐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저 가만히 눈팅을 다 했어요. 제 욕이고 뭐고 다 봤거든요. 와. 근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도 가만히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역시 그냥 우연의 일치는 없더라고요. 뭐냐면 저를 그렇게 조선적으로 몰고 가서 당연히 저도 친구들한테 이런 거 공유하면서 다들 막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얘네 뭐 하냐 도대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제 영상의 댓글에 막 대댓글에다가 무슨 텔레 7번 방으로 오시오 뭐 하면서 무슨 이상한 단어를 있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암호 특정한 같은. 암호 같은 걸 막 해요. 이거 뭐냐. 이거 황희 진짜 조선족 맞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해. 발음도 이상하고 얼굴도 조선족 같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하고의 뭐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요 지금. 아니, 이거 보면서도 쪽 같은 거 뭐야? 몰라요 저도. 그래서 형 얼굴이 뭐죠? 그래서 제가 이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그 다음은 뭘까? 그러고 봤는데 야 걔네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더라고. 뭐냐면 그 트위터리안 중에 좀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차이나 게이트를 좀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공교롭게도 잠수 탔던 어떤 사람을 저로 연결지는 거였어요. 와 그때 좀 놀랐던 게 그 트위터리안은 말 그대로 트위터에서 하기 때문에 익명.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할 방법도 없고 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연결짓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제가 웃으면서 보다가 그거 보는데 와 그렇게 짜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미리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그게 커졌을 때 이 새날에서 이 얘기가 좀 성지가 되도록 성지순례.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제가 그 조선 쪽이 아니라는 것만 반박해도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프레임이 생기니까 희준님 조선 예전에 희두님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왜 한때 막 맞아. 북에서 왔다 이런 얘기도 북에서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고향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뭐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뭐 이렇게 점점 나중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세계 한 이제 바퀴. 알고 보니 러시아. 한국인이 다음 뭐 이렇게. 러시아. 네. 이제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어떻게 커뮤니티라든지 이 작전이 들어오는가가 저는 정말 처음에 그냥 웃으면서 보다가 이렇게 매기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걸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나중에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눈 뜨고 또 항상 네.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 차이나 뭐- 게이트도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 같이 뭐 김치찌개랑 김치랑 뭐 파전에 막걸리 먹는 거 보여주면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렇게 칭찬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너무 혐오적이지 않아요? 조선족 같이 생겼다, 중국인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혐오가 섞인 그렇죠. 표현. 그리고 솔직히 그러니까. 외모 평가 자체도 잘못된 그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런 걸로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그럴 시간에 좀 생산적인 걸 좀 하시고 공격을 하실 거면 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해달라. 맞아. 오히려 제가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도 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야 이건 아니야. 좀 그만해. 그러니까 조선족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빠져 하는데 꼭 그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신나갖고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패배는 눈에 뻔히 보이니까 냅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좀 이해가 그렇게 안 연결 지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을 만들려고 그 수단으로서 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래 뭐 계속 저도 어쨌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시계 이만희가 차고 온 시계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거 나왔다, 이거 뭐 박근혜 시계 찼으니까 끝이다, 약간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걸 또 샥 돌려가지고 가짜 시계다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오고 또 노년층들 사이에서는 그게 또 문재인 시계라고 되게 흐릿한 사진을 가지고 문재인 시계라고 해가지고 막 돌더라고요. 정말 저기서 머리 쓰는 건 참
참 아니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또 음. 문재인 정부가 배후에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 아니 상식적으로 그럼 신천지가 진작 협조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 바본가요? 일부러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보수의 배후에 있게? 아니 그냥 코로나 잘 막는 게 훨씬 더 지지도가 좋을 텐데 그쵸. 굳이 정말, 굳이 그렇게. 굳이 그런 일을 왜 하는 걸까요? 근데 신천지가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요. 어제인가 그 한 CBS 방송에서 이낙연 총리 시절에 비서관을 하셨던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거기 비서실장님 정원현 비서실장. 네,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신천지에서 예전에 연락이 왔었대요. 이낙연 총리 한번 뵙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약속이 되어 있다. 이낙연 총리랑 약속이 되어 있다. 근데 스케줄이 총리를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인했더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또 본인들이 평화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서실장님이 어느 정도 커트를 잘하고 처신을 잘해서 좀 다행이었지.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신천지의 실체를 잘 모르고 함께 한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 네. 저는 약간 알매도 불구하고 솔직히 신천지를 모르기는 잘 쉽지가 그쵸, 않잖아요. 이만희는 네. 다 알죠. 그래서 근데 네. 그거를 이게 몰라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자기들을 표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높고 네.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그런 신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에 코로나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결국 언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언론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한 기사가 있는데 오, 그게 언론이 원래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찾고 이래야 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제 뭐 연합뉴스에서 대충 헤드라인이 이런 식이에요. 대학 캠퍼스 개강 연기에 유령 도시 같아. 이 헤드라인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럼 개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유령 도시 같다는 얘기를 아니 개강을 안 했는데 거기 가보면 사람 없을 것 뻔하잖아요. 굳이 거기를 가서 사람 없는 거리를 찍으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낄 테니까 내 기사가 잘 팔리겠지라는 그 생각의 고리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분노했고 이게 마치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떠오른 생각은 뭐였냐면 예전에 그 왜 52시간제 비판하는 그거 기억나세요? 간장게장거리? 새벽 3시에 간장게장거리? 네네네네. 그 사람 없는 거 뻔하잖아요. 굳이 맞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무섭다. 그런 이미지화 작업들. 사실 지금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거고 대학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굳이 그런 식으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론들이 무슨 이렇게 지켜야 되는 무슨 조항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맞- 기자들이 지켜야 돼.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특히 요즘 같은 이렇게 위험한 이런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그런 걸 되게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팬데믹 얘기가 저번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굉장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공포스럽고 정말 이게 무슨 굉장한 사실 역병이 도는 건데 옛날로 치면 맞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네, 당연히.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오늘 그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어요. 기존에는 각자 준비해서 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게 중요한 상황이고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방금 언론 얘기가 나와서 네. 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제가 외신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쵸. 그런 그 검진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키트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고 있고 미국 부통령이 최근에 그걸로 엄청나게 또 곤혹을 치렀죠. 한국과 비교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맞아요. 무작정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있는 사실만이라도 전해주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칭찬을 하기가 싫더라도 우리가 그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 사실인데 그거 예, 그건 진짜 사실인데 팩트잖아요. 팩트를 안 알리고 자꾸 이상한 걸로 막 무슨 중고나라 49만 원 얘기하고 있고 맞아. 조선중앙에서는 마스크 사재기 했잖아요. 음. 그 맞아요. 구독하면 준다고. 마스크하면 진짜. 준다고. 정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언론이에요. 그 위에는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기사가 있죠. 그쵸. 거기서 공포심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마지막에 야 너 마스크 없지? 우리가 마스크 줄게 구독하렴 이 논리잖아요. 근데 더 열받는 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마스크 품귀 현상이라면서 엄청 공격을 해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전 납득도 안 가는데 좀 다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한국의 언론. 한국
언론이 네, 먼저 하시죠. 아니 되게 중립적이고 객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객관화가 아니라 이미 자기가 주체가 된 것 같아요. 자기가 플레이어로 계속 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조종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 계속 그걸 끌어가려고 선동하려고 하고 정말 이거는 사실 언론의 기능이 정말 없다고 생각되고요. 예전에 막 토론에 나와가지고 레거시 미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옹호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래서 해외 언론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네. 좀 인상 깊었던 게 미국 ABC에서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능력이 인상적이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할 상당한 실험실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미국 박스뉴스에서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경우 매우 선진화된 공중보건과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투명한 리더십이 있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도 가짜 뉴스 하나를 들고 왔는데 뉴스원에서 이제 중국인 입국 제한 뭐 또 늘어 총 133개국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헬예. 헬예.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그거를 또 머니투데이가 받아서 뭐 한국은 못하냐 안 하냐 뭐 이러면서 막 문재인 정권이 뭐 친중 정권이고 뭐 중국몽을 꾸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 이민관리국의 그 공식 자료인데 그 자료가 이제 각국 입국 절차상 제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이 133개국 안에 그 뭐 실제적으로 제한한 나라도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떤 체온을 검사한다든지 그리고 뭐 보통 조치가 이런 거예요. 모니터링 강화, 대책 강구. 이거 뭐 사실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40번 때에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45번. 맞아. 45번에. 아니 중국어 뭐 몰라서 해석 못 해가지고 133개 보고 으악 이러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스크롤 좀 내려보면 아니 우리 솔직히 한국은 읽을 수 있잖아요. 한국은. 북한이랑 한국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 다음에 나중에 싹 그 133개 빼버렸잖아요. 네. 아니 정정 보도를 하시던가 그러니까요. 뭐 막 주말 내내 뭐 133개국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자료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그쵸. 아니 체온 측정을 아직도 안 하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맞아. 지금 막 자가진단 앱까지 해가지고 그거 거쳐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전화하고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이탈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 지금 난리 난 거 보세요. 맞아요. 참 이거 에볼라 때도 보면은 이 실제로 입국 금지라는 그 조치 자체가 정말 의미가 없는 걸로 이미 밝혀졌고 예, 이게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그걸로 계속 정치적인 공격을 한다는 게 근데 또 그걸 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근데 안타까워요. 사실 그러니까 언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본부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빠르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명 걸렸다고 얘기를 해주고 언론이 그걸 쓰고 있잖아요. 투명하게. 그러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외국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나라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 충분히 한국보다 더 많이 걸렸으면 걸렸을 거예요. 검사를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쵸.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 났죠. 검사를 안 해서 확진자가 안 나오면 우린 없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사망 네. 4명인데 그거 2명은 그냥 빼버리고 그냥 그거 마음대로 뭐 하고. 어느 정도 아파야 돼요. 그 맞아요. 아프지 않으면 검사도 안 해주거든요. 북한 총살 보셨어요? 그렇죠.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저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그 인사이트 위키트리 지금 진짜 심각한데 최근에 그 인사이트 쪽에 있었던 사람이 그 편집장인가요? 아무튼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갔죠.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 제 주위에서 제보를 해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소스 다 따오더라고요. 그쵸. 제목이라든지 사진 이런 거 엄청 자극적으로 하고 댓글을 보다 보면 저도 약간 진짜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걸 봐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구역질이 올라와요. 진짜 솔직히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믿고 있죠. 이게 그리고 또 절대수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사한 사람 대비 확진자 수가 이렇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쵸.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한 사람 수를 쏙 빼고 뭐 1,000명 돌파다, 뭐 막 3,000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런 게 되게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전해주면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검사를 몇 명을 했는데 확진자가 몇 명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항상 나오는 얘기 보면 어디가 뚫렸다, 어디도 붕괴, 뭐 막 군대도 뚫렸다, 뭐 뭘 그렇게 다 뚫고 다녀요. 근데 언론의 역할이 보면 이제 말한 대로 공포를 조장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분명 그렇게 해주는 곳도 있어요. 뭐 한겨레는 제가 구독하고 있으니 또 좀 되게 좋아하는 언론사기도 한데 이번에 말을 해준 게 뭐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냥 경미한 환자는 뭐 어떻게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진단해서 알려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언론이면 좋지만 오히려 진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진료하는 곳은 언론에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만들고 아까 찬우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령 도시 아무 도시, 의미 없는 기사 뭐 대구는 고담시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건 정말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맞아. 제가 이번에 그 컨텐츠 이제 제 채널에서 컨텐츠를 막 올리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되게 무능하다고 이번에 말이 되게 뭐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한 그 영상을 제가 몇 개 올렸는데 그거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위키트리에서는 심지어 권영진은 거기서도 까이더라고요. 아 콧물 났어요. 근데 거기 좀 심하더라고요, 진짜. 막 대구시장 무능하다고 위키트리에서조차 까이는 아니 인물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진짜 이거는 정치적인 거랑 별개로 욕먹어 마땅한 게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그 중앙지검으로 넘어갔고 맞아.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단법인도 이거 지금 해체 수순 밟을 네, 예정이잖아요. 지금 그 해체됐나요? 아직 진행 중이죠. 밟고 있다고 밟고 알고 있죠.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리고 경기도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앞장서고 있고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대구시장은 계속 문재인 정부에다가 징징대고만 있다 보면 엄청 제 채널에도 와가지고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외신에다가 문재인 정부 중국인 입국 금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자기 그 막 마스크 보내놓고 2월 초에 마스크를 보내놓고 맞아요. 또 현재 최근에 정부에다가 마스크 얘기하고 있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전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찬우님이 얘기했을 때 이게 기회다 하고 달려드는 것 같다고 느낀 지점이 바로 그건데 뭐냐면 5년 전에 메르스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아직 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은 거를 보고를 안 했다고 바로 해임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나 강력하게 나는 너무 이런 어떻게 보고도 안 할 수 있어 분노했다 이렇게 바로 잘라버리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는 거기 그 보건소 팀장이 방역을 해야 되는 보건소 팀장이 그렇게 이 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옮겼잖아요 심지어. 근데 뭐 문제 삼을 수 없다. 도대체 그때 내가 너무 과했는 건가 이런 거 많이 돌아본 거. 반성을 한 거예요. 네. 아무튼 네 좀 심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번 정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너무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자기들 정치 노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선거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고. 너무 이게 내 영상 하면서도 사실 막 때리고 싶었어요. 본인을요? 많이 때리고 싶었어요. 아니 본인을요?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때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당 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쟁으로 이용을 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틈을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크니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잘 판단을 해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정말 혼란스럽다고요. 나는 분명히 전파자라고 알고 있는데 전자파는 뭐지? 슈퍼 전자파. 저 그거 보고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정말 전자파 문제 맞으니까. 정말 우리를 전자파 혼란스럽게 맞아. 하고 조심해야 있다. 된다, 이거죠. 네. 코로나 20도 되게 혼란스러워. 진짜 코로나 20도 이게 벌써 업데이트가 됐나? 뭔가 다음 V3 버전인가? 시절을 네, 그렇죠.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쵸. 근데 뭐 여담이긴 한데 안철수 이번에 내려가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의사. 네. 아, 저 네, 너무 네, 잘 네.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씨를 별로 다시 안 좋아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좋게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정치하지 말고. 네, 당신이 있을 곳은 저긴데 오, 제발 진짜. 그 옷 입고 땀 흘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네.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주로 반응들도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반응들이 이번에 그래요. 이미지 제발 되게 정치하지 좋아졌다고. 말고. 저거 해라. 아니 근데 그분이 원하셨던 건 아닐 텐데. 원했던 바는 네,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예. 웃겨.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잘 어울려.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더 많이 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 이 난리가 났었고 31번 이후로부터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분. 저는 뭐 걸리고 싶어진 않았겠죠. 근데 걸리고 싶다고 뭐 막 가서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눈병 나면 학교 조퇴시켜주면 막 가가지고 눈 바르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게는 안 했겠죠. 하지만 지금 일단 자기들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 최대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신천지가 잘못된 이단인 거는 사실이지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혐오로 이어지고 있고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이제 보장돼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근데 문제점은 정말 많아요.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너무 극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도 너무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전염병 사람이니까 전염병은 이거는 치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일단 좀 배제를 하고 사안을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상주의 그 간부 그 네네. 공무원이 본인 직원 그 검사 받으려고 했더니 검실 폐기하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만약에 확진으로 나오면 그 이거 난리가 나니까 다 그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걸 막았다가 그 가족이 와서 따져가지고 결국에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퍼지는 건데 개개인이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고 또 그 신천지도 저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그들도 걸리려고 한 게 아니니까 피해자이면서 사실 가해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언론을 통해서 계속 협조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수십 개의 그 익명 봉사단체도 있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그게 계속 2월 그 31번 나오기 전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본인들 마녀 사냥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네. 잘못된 거 진짜 그건 네.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혐오를 저희가 근데 사실 이렇게 신천지 혐오스럽다 예를 들어가지고 막 중국인을 입국 금지 시켜야 된다 병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어느 정도 사실이잖아. 신천지가 옮겼던 게 그 31번 확진자가 그렇죠. 사실 그 병원에 이제 그 전에 되게 나이도 원래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검진 폐렴 증상 있으니까 받으라고 그렇게 의사가 권유도 했고 병실도 따로 분리를 시켜줬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근데 병원에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뷔페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음모론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도대체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진짜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혐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법에 사실 그 감염병 예방하는 그 거기에 관련된 거가 보면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검사를 불응하거나 뭐 방해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코로나 3법. 네, 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혐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혐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뭐 말로는 그냥 계속 협조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주소가 없는 주소고. 맞아요. 그리고 명단도 제대로 제대로 주지 않았고 몇 명 빵꾸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최대한 해주는 게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오늘 그 3월 3일 브리핑에 나왔는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신천지교인 1,914명 중에 61.3%가 진단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통보된 4,527명 중에 2,792명, 그러니까 61.7%가 확진을 받았대요.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그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는 건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개인의 자유 존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개인의 자유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맞아요. 누렸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류찬호님이 소신 발언 한 말씀 해주시고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죠. 소신 발언이요? 네. 갑자기? 그 대구를 막 뭐 우한 폐렴이다, 중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께 만약에 그러면 우한 폐렴이 잠잠해지고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19가 꺾이는 시점에 아직 우리나라가 유행이라면 외국에서 대한민국 폐렴이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특정 지역 대구 폐렴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건지 뭐 거기까지 인정한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한폐렴이라든지 이런 어떤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굉장히 자제하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도 뭐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약간 이런. 다 덤벼. 네, 여기로 가세요. 류찬우 TV로 가세요. 잡혀 네. 찍었어. 저 동영상 없으니까 댓글 못 다십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되는 한동안은 어쨌든 이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그 기사가 쏟아지니까 이런 내용을 일주일이 지나면 수백 개의 소식을 전해드려야 돼요.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또 주위 반응 같은 것도 계속 청년들의 반응 이런 것도 좀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찬우님 지금 머리 볶으셨죠? 예, 머리 볶았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아, 네. 머리 처음 볶았는데 굉장히 좋고요. 네. 처음 뽑은 거예요? 전에 파마 한 적 없어요? 그 전에는 섀도우 펌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기장에 쓰라고 얘기를. 네, 아무튼 뭐 또 큰 일을 준비하시는 게 있다고. 아,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프로젝트로 언론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시간을 빌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언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카카오톡 같은 데 보면은 어느 언론사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그 클릭함으로써 언론이 소비된 시점에 그 상표가 어디 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료수를 마시고 나야 어디서 만들었는지 제조 회사가 나오는 것 같은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선일보나 뭐 조중동 이런 거를 안 보겠다, 불매운동을 하겠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지금 카카오톡이나 어떤 포탈에 물론 그 뉴스 라인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엔 뜨긴 하지만 웹상에서는 그 길이 제한으로 그게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의 이름을 넣는 게 좋겠지만 할 수 없다면 그 아이콘이라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뉴스가 적어도 뉴스 소비자들이 보기 전에 어디 언론사인지를 알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포탈에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포탈에서는 뭐 그 AI가 답변한 것 같은 답변이 왔어요. 뭐 귀하의 의견에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다음 답변은 없을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왔는데 다음 답변은 아니 그러니까 뭐 진행된 과정에 대한 그런 결과 보고는 없겠지만 뭐 소중한 의견 감사하다. 뭐 이렇게 제가 근데 다른 말 보내도 똑같은 답장이 올 것 같거든요. 그냥 하이 이렇게 보내도 그 말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리처럼. 예, 시리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지금 생각하기로는 국민청원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언론을 보면서 좀 그런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좀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이거를 언론 관련해서 이걸 시작하신다고. 네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뭔가 대안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카카오 방금 말씀하신 거. 거기에 아이콘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계속 거는다면 그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좀 떨어질 테고 그러다 보면은 그 언론사 아이콘만 봐도 좀 믿고 거르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하기 전에 알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런 게 불만인 게 뭐 뉴스 헤드라인이 괜찮아서 눌렀더니 뭐 특정 언론사가 나오면 기분 나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신기한 게 뉴스 헤드라인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 그래서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는 거면 혹시 찬이 커밍아웃을 한번 네, 제가 네. 사실은 뭐 네, 그런 건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쪽이 되게 가끔씩은 그리고 되게 그런 걸 잘 써요. 뭔가 네, 맞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 되게 응원하는 것처럼 막 해서 들어가 보면 내용 까는 아니 거. 맞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하루에 2번은 맞을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예컨대 뭐 조중동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뉴스 소비자들은 그걸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보고 그쵸. 앞에서 얘네는 안 볼래 하고 넘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게 없는 상태니까 그거를 네, 좀 아이콘이라도 뭐 음. 길이가 안 된다면 아이콘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꼭 반영됐으면 좋겠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감이 없어서 사실 제가 이런 뭐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한번 제가 이제 예상하건데 댓글이 그럴 것 같아요. 류찬은 응원합니다. 쫙 이렇게. 아니 응원도 좋은데 의견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읽어보고 근데 사실 한번
국민청원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국민청원이랑은 또 이게 좀 사실 별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이 해야 되는 거 언론사 무슨 협회나 연합 같은 게 있나요? 근데 거기서 절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막연한 상태인데 저는 이거를 꼭 해내고 싶다라는 의지는 충만한 상태여서 네. 그 다음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카카오? 다음 카카오도 있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왕왕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첫 화면이 있잖아요. 그런 첫 화면에 그 메인에 걸리는 뉴스들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뭐 AI 같은 컨트롤 V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고민 중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정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자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진짜 베스트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언론은 그런 구조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소비자들이 을이 전락되어 있는 상태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찬우님이 말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잘못되고 또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는 신문사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스스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알아서 찾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언론은. 네. 응원도 감사하고 의견을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왜 응원하고 머뭇거리시죠? 네, 응원은 뭐 약간 이렇게 아닙니다. 응원은 굉장히 좋고 네. 의견은 더더욱 좋습니다. 더더욱 좋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젝트 꾸준히 그 근황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이건 아예 꼭지를 잡고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선거 관련해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좀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 조선이나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을 때 상임 공동대표로 있는 그런 단체였는데 거기와 제가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뭘 했을 것이다. 기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기사가 그대로 나갔어요. 아니라고 한 것까지 굳이 넣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렇게든 어떻게든 이걸 엮어 가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주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맞거든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좀 네. 다음 주에 더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크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좀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희두님이 얘기하신 그거죠. 연합정당 얘기하신 거, 민주당 비례정당 얘기하시는 예, 뭐 지금 그걸로 엄청나게 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그냥 좀 크게 봤을 때 네, 지금 일단 한 주가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뭐 총선을 앞두고 나름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되는 후보자 등록이나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저희의 의견을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 저의 대략적인 의견은 진보 세력이 뭉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기사 봤거든요. 약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한편 기사예요. 한편 기사 막 쑥 써놓고 한편 황희두는 부인했다 이렇게 이거잖아요. 네, 그런 한편 기사였는데 그런 걸 보고서도 약간 굉장히 그 사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언론들이 많잖아요. 뭐 꼼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민주당을 비판하기 전에 그 꼼수 정당을 허용한 선관위를 먼저 비판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 꼼수인 줄 알면서도 창당을 한 핑크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핑키당을 비판하는 게 맞는 건데 핑키당 하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맞아요. 귀엽잖아. 제가 여기에 쓰기론 사쿠라라고 썼는데 이게 이 시국이라서 이 시국에. 네, 그렇죠. 그 벚꽃당이 있는데 그 벚꽃당을 먼저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들이 선관위를 비판을 하고 입법 취지에 안 맞는 법을 이거를 묵인했으니까 선관위를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까지 비판했다면 뭐 저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 넣고 싶은 게 그때 침묵했던 지식인들도 넣고 싶어요. 그럼요. 그때는 외면하고 침묵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당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막 내가 지식인인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니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저쪽엔 침묵을 하고 맞아요. 네, 저도 뭐 이게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싶으면 순서를 거쳐서 오란 말이에요. 그 단계가 있잖아요. 어디 처음부터 4층을 한 번에 오르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홍상수 감독 영화 제목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진짜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개인 의견이시죠? 제가 때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네. 중요 관계자,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진짜 치졸하면서도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대로 지금 최근에 한국갤럽의 그 지지율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이거 뭐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이 미래한국당이 실현해서 이 비례정당이 갖는 이 네. 의석수가 27석이래요. 저희 민주당이 음. 7석. 그러니까 20석이면 지역구에서 아무리 압승을 해도 그쵸. 이거는 못 이기거든요. 일단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런 과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일체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결과적으로 좀 더 그냥 이거랑 논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진짜 전쟁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인데 그 이런 상황에 지금 민주당만 자꾸 이렇게 물고 뜯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거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특정한 당만 나온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주위 청년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게 저희들이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을 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럼 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갖고 있는지 등을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네, 저희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안녕 잘 지냈니? 지금 서울 시민 되셨잖아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지역 연구가 끊겨가지고 친구들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카톡하세요. 네. 좀 애매한 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맞아. 그런 거 몰라요. 몰라. 그냥 네.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그 해버리니까 다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 투표를 안 할 거야예요? 아니면 투표도 안 할 거 안 할 거. 예. 몰라? 그냥 그럼 아예 내가 지금부터 몰라. 알려줄까? 당연히 그 그런 거, 다음은 네. 그런 걸 아예 그냥 듣는 거 자체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자기 뭐 생활 얘기, 연애 얘기 이런 거 주로 하고 그냥 아니 그냥 얘기를 진짜 안 쿨한 줄 알아. 하더라고. 쿨한 줄 알아.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정말 할 얘기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데 좀 다음 주로도 묵혀두고 저희는 일단 오늘 방송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우리 그 땅땅님이 마지막 멘트 날려주세요. 갑자기? 네.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좀 불안하시고 뒤숭숭한데 분위기가 곧 잡힐 거고 정부를 신뢰하고 그리고 최대한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 청국장 17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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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